여러분, 어제부터 제가 여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풀기 위해서, 이전에 제가 올려놨던 영상도 잠시 쇼츠로 올려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조금 찍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2탄입니다. 이러한 나르시시스트 여자들이요, 사실은 남자들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 보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반추해 봤는데요. 소름이 끼쳐요. 그 당시에도 제가 잘 모르고 넘어갔던 일들이 막 떠올라서 소름이 정말 돋을 정도고, 어떻게 보면 나르시시스트 남자들은 제가 좀 당하고 보니까, 이제 오랜 세월 당하고 보니까 어떤 패턴들이 확실히 읽히는데, 여자들이 더 잔인하고 더 아주 커버트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은밀하게 아주 사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 사적인 그런 감정은, 저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특징을 조금씩 한번 더듬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게 있잖아요. 나르시시스트 특징이 어, 내가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하는 윈윈이 아니고, 어, 내가 잘 되지만 너는 더 잘못돼야 되고, 그리고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관심 받기 위해서 너는 잘못돼야 된다는 그런 나쁜 남자의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이게 이제 결국은 나쁜 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상대방은 낮아져야 되고, 상대방이 낮아짐으로써 자신이 높아지는 그러한 우월감에 굉장히 젖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속이 시원한 거죠. 자기만 잘 돼서도 안 되고 남이 반드시 잘못돼야 되고, 그리고 속의 얘기들을 이렇게 털어놓게 처음에는 자기도 약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속의 얘기를 터놓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 나중에 다 약점으로 잡혀서요. 정말 안 됐고 힘들고 한 그 사람들을 빅팀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결국 그 약점을 후려쳐서 얻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도메스틱 바이런스, 이렇게 가정 폭력, 혹은 뭐 남편이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와이프가 문제가 있다든지 부모의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약점들을 딱 쥐고 앉아서요. 그 사람들의 약점을 건드리고 그 약점을 발견할 때마다 위해주는 척 하면서 자신이 이 사람한테서 받아낼 수 있는 게 뭔가를 바라보고, 그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희한하게 받아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힘드니까 얘기 들어줘.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걸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약자들을 쳐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냅니다. 머리 끈이기도 하고, 머리 띠기도 하고, 화장품이기도 하고, 속눈썹, 그 다음에 그래, 매니큐어, 페디큐어, 이런 서비스를 공짜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귀걸이, 아니면 목걸이,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또 다른 명품이나 막 이런 것까지도 그 불쌍한 사람들의 약점을 있잖아요. 위해주는 척하면서 이런 걸 꼭 다 받아내더라고요. 너무나도 진짜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진짜 놀래 자빠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요. 제가 또 기억나는 나르시시스트 여자는 어떠냐면요. 그 집안에 나르시시스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제가 아는 사람의 시댁의 문제인데요. 그 신우가 어느 날 뭐 상견례 때, 이렇게 이제 뭐 부모님들끼리 인사 처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신우를 만나러 갔는데, 신우가 갑자기 옳게 될 사람을 보더니만, 야,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어? 무릎 꿇어 이러더래요. 그 남편 될 사람도 이야기는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잡은 물고기 뭐 미끼 주는 거 봤냐? 이런 얘기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아무나가 다 하는 얘기인가 농담 삼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쪽 신우는 이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너 나 앞에서 무릎 꿇어.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또 원하는 거 있잖아요. 옷이라든가 아니면 한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처음에 딱 기를 죽이고 기선 제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들고, 자기를 통해서 그 시댁 부모가 그러니까 게이트키퍼인 거죠. 시댁 부모는 자기를 통해서 반드시 좋은 얘기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나쁜 얘기가 들어가게 한다든지 뭐 그런 일도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 일들이 막 떠오르는데요. 뒷담화를 너무 좋아해요. 질투심이 불에 타기 때문에요. 굉장히 뒷담화를 좋아하는데요. 어 사람을 이렇게 집단 다구리 칠 때 있잖아요. 집단 다구리 할 때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공격해요. 딱 한 사람만 왕따를 시켜요. 딱 한 사람의 기분만 나쁘게 만들어요. 그럴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할 뿐만 아니고, 또 이 여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기쁠 수 있는 뭐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졸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뭐 아이들이 뭐 상을 탔다든가, 예를 들면 남편이 뭐 잘 됐다든가 뭐 이런 있잖아요. 아니면 그 사람이 졸업을 했다든가 뭐 뭔가를 성취를 했을 때 딱 그날을 벼르고 있다가 기분 좋아야 할 때를 딱 정확하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분 좋을 수 없도록 자기가 완전히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을 망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완전히 낙담하고 실망한 것에서 기쁨을 어 느끼고, 그다음에 그 당황스럽게 한 것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책은 뭐냐? So what?" 이렇게 대답한다면 물어보신다면 일단 길게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의 약점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노라고 반드시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단점에 대해서 너무 오픈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친 칭찬하지 마셔야 됩니다. 너무 높게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야기가 그 사람 중심으로 넘어갈 때 딱 커트하시고 거기서 이야기에서 돌아오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칭찬도요. 너무 지나치게 칭찬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무것도 아닌데 크게 막 이렇게 부풀려서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 잘했다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 나르시시스트 여자들이 많이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